당신을 보았습니다. 노신. 요건 시고 내 윤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요거는 수필이야. 요 두 작품, 세 작품이지. 해볼게. 자, 그렇게 하고. 자, 한용운 시인이야. 그러면 한용운 시인에게 님은 뭘까? 님은 보통 조국, 그리고 또는 연인, 작품 자체에 보면 연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용운 시인이 승려이기 때문에 부처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당신이야. 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이지. 이별의 상황인데, 자,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얘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게 정서지, 그지? 어떤 정서인 것 같아? 그리움의 정서겠지, 그지? 자, 씁니다. 자, 씁니다. 이런 높임 표현을 뭐라고 그래? 경어체 사용하고 있어. 경어체 사용해서 경건한 자세,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자,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는 게, 왜 당신이 나의 삶의 지표이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출수가 없습니다. 갈고 심을 땅이 왜 없어? 한용운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일제수탈로 어려운 상황이야. 수탈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요. 저녁거리가 없었어.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자, 주인은, 자, 여기 세모하는 것은, 자, 일본 제국지, 일본 제국지이고, 자, 내모를 하는 것은 그때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다. 그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자, 자, 인격이 없는 사람. 이게 다, 자, 우리 민족이지, 그지? 그 말 듣고 돌아 나올 때, 제약이라고, 직접 큰탄표스가 직접 인용했지.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는 쏟아지는 눈물 속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상황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도 없습니다. 민적은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얘기하지, 그지? 나는 민적도 없어. 이게 이제 민적이 없는, 요까지 정확하게 하면 민적이 없는 거, 요렇게 동그라미 쳐야겠지. 요게 우리 민족, 주권을 상실하는 우리 민족이야. 주권을 상실했다는 얘기고,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정조는 절개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 괴롭히는 존재, 일제겠지. 그를 항거한데 그에게 저항한 뒤에, 저항한 게, 이거 3.1운동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저항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여 변하여, 이게 자책하는 거야.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야.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고요. 한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면 무슨 법? 영탄법.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윤리, 도덕, 법률, 이거는 뭐 온갖 사회 제도들. 사회 제도들은 칼은 뭘까요? 칼은 권력이겠지. 권력, 세무하자. 그리고 황금은 돈, 부겠지. 이런 것들은 자,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 사회 기득권들이 갖고 있지, 그지? 이런 제도들은 사회 기득권 세력을 위하는, 제사 지내는 위하는 연기인 줄, 헛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제도들은 우리를 약자들 위한 것이 아니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자,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영원의 사랑은 죽어버릴까? 죽음을 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의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이거는 자, 역사를 새로 쓰는 거, 혁명 이런 거. 역사를 새로 쓰는 것. 혁명을 해볼까? 또는 술을 마실까? 자포자기지. 현실 도피 또는 자포자기. 도피 또는 자포자기. 까고 망설일 때, 그러니까 어떤 게 굉장히 화자는 어떻게 해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지. 고민 갈등이 드러나 있지. 그때 당신을 보았대. 그래서 그때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옆에 시적 상황은요. 시적 하자인 나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누굴 생각하니? 당신을 보고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품게 되지. 시적 하자의 정수와 태도는 극복, 희망. 그리고 당신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시의 의미는 거지하고 민적 없는 자. 이건 우리 민족이지. 민적 없는 자. 이거는 일제강점하에 우리 민족이고, 부정적인 인물 장군하고 뭐였니? 주인.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일제고요. 권력과 부는 뭘로? 칼과 황금으로 표현했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자, 상징적 표현으로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요.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큰 따옴표로 인용하였지, 그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동일 어구 반복했지. 반복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운율을 형성했고, 영가풍의 여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시의 주제는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시 볼게. 노신인데요. 노신은 자, 중국의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 신념을 지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시인이 시를 써가지고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30 사네. 이거 시인이야. 시인이고 화자야. 화자를 객관화시킨 거야.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켰다는 말이 뭔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했다는 거야. 30 산에 하나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자,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을 베개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자, 이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금 이 밤에 느끼고 있습니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공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도 이젠 피곤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삶이 지친 거야. 생활이 어려운 거야. 생활의
어려움.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자, 의문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힘겨움을 드러내고요. 여기까지가 뭐야? 1년이지. 1년은 지금 현실 공간이야. 현실 공간에 시를 지으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뭐 등불을 켜고 앉는 거야. 이 등불을 켜고 앉는 이 행동을 통해서 누굴 떠올리냐면 노신을 떠올립니다. 그럼 노신은 어떤 인물일까? 어려운 환경, 하자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걸 극복한 인물이겠지, 그지? 담배를 피워온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자, 쓸쓸한 것, 여기 담배 연기겠지만은 내면적 고뇌가 아니겠어. 고뇌, 노신이여. 여기서부터 이제 노신이여 이 부분부터 실상이 전환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먹고 살아 하다가 이제 의지를 다지는 거야. 이런 밤이면 이런 밤, 걱정이 많은 밤, 고뇌의 밤.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 젖어 있는 밤. 이런 밤이지. 온 세계가 눈물 젖어 있는 밤. 눈물 젖어 있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치?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은 누구를 나타내? 노신을 나타내고요. 노신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 쓸쓸히 앉아 지켰던 등불이지, 그지?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신념을 지켰다는 소리고, 신념을 지킴.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자, 의인법을 사용하였고, 등불이 노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등불을 보며 노신을 떠올리고 다짐하는데, 등불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 주객전도라 그러지, 주객전도.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신이지. 노신인데, 근데 노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상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를 넣으면 딱 맞겠지. 그러나,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자, 요게 나와 다른 점이지. 나는 지금 고뇌를 하는데, 이 노신은 굳세게 산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떠올리고 뭐하니? 반성의 계기가 되는 거야. 반성의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연은 뭘까요? 이연은 지금 상상의 공간이지, 그치? 이연은 노신을 돌리는 상상의 공간이 됩니다. 자, 옆에 정리해 볼게요. 시적 상황은요, 시적 하자에 나는 가난한 시인이야. 시인으로 생활인으로 현실적인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고,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고뇌 그리고 의지죠. 자, 시의 의미는 시적 화자를 객관화시킨 것. 술은 먹은 사내지. 술은 먹은 사내고, 이 사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고뇌하는 사내야. 노신의 신념인 동시에 하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시어는 등불. 자, 표현상의 특징. 하자의 고뇌를 솔직하고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였고, 현실 공간과 상상 공간의 이중 구조. 1년은 현실 공간, 2년은 상상 공간이고, 시의 주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자, 뒤로 넘겼어. 우리 수필 하나 합시다. 자, 요거는 앞에 부분이 중략됐는데, 자, 탱자나무를 갖고 놀다가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은 내사였는데, 어린 시절에 해상하는 거야. 한 번은, 자, 가시에 박힌 자리에 성이나 손이 퉁퉁 부른 적이 있다. 성이 났다는 것은 상처가 덧나. 그래서 퉁퉁 부른 적이 있대. 요게 이제 뭐냐면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야.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생각하게 된 계기고,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된 계기. 자, 그리고 찔레꽃, 그리고 보니까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지금 가시에 대해서 어떤 인식, 부정적 인식 대해 지금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가시는 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보호 수단이라는 거야. 자기 보호 수단이라는 거고, 위에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이제 탱자나무는 가시지만은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게 다 뭐야? 자기 보호 수단이지, 그지? 하나씩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요거지. 그러던 어느 날 탱자나무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질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관찰한 거지. 지금 이걸 관찰하고,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스스로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 자, 요게 역설이지. 그지? 역설적 깨달음. 지키기 위한 건데 자기를 찔렀네. 그지? 깨달음.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이 느낄 무렵 소업에서의 내 윤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자, 실제로 너무 아름답다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거는 뭐야? 내면에 가시가 없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내면에 가시가 없는 삶이 주는 부정적 기능이야. 우리가 가시가 우리 몸을 찌를 때도 있는데, 내면의 가시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우리 내면의 가시는 어떤 걸까? 우리의 부족한 점이겠지, 그지? 내면의 가시가 없는 삶이 주는 부정적 기능이고,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이런 게 가시라는 거야.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내면의 가시가 갖는 긍정적 기능. 자,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런 역설적 인식이지, 그지? 나의 부족한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깊이 안고 가야 된대. 그지? 왜? 내면의 가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 자,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자, 상처가 한 날이겠지, 그지? 삶의 고통이 진정되지 않는 날. 삶의 고통이 진정되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탱자나무 울타리 왜 떠올릴까요? 위로받기 위해서. 탱자나무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난아니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때, 그 평화롭던 윤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구나 윤년을 벗어나면 누구나 윤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지, 그치? 그러나 윤년을 벗어나면 가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없음.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열매와 꽃은 자, 뭐 삶의 행복 되겠지, 그지? 삶의 행복, 긍정적인 거. 근데 가시는 고통. 삶의 행복과 그러면 고통이 공존한다는 거야.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좁은 나이테를 늘려간다는 게 뭘까요? 자, 내면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서 자, 점점 깨닫게 되는 내면의 성숙. 이슬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부어오른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 이거 뭐야? 삶의 고통에서 위로받는다는 거야. 삶의 고통에서 위로받음. 자, 이렇게 보자. 정리해보자. 자, 중심제대는 탱자나무지. 이건 수필이야. 탱자나무고, 글쓴이의 경험, 윤년시절 탱자 가시에 손이 찔려 가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식이 바뀌지, 그지?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는 삶의 가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나의 부족한 점이지. 그럼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겸손해진다는 거.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함.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구체적인 사물, 탱자나무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자, 어린 시절의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 앞에 A 부분은 경험이고 여기 B 부분은 깨달음. 삶의 교훈, 깨달음이야. B는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수필의 주제는 삶이 주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슬기롭게 받아들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리고 뒤에 네 문제인가? 아, 5문제네.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